내 평생을 바친 뚝배기 하나가 이제는 내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김순분, 올해 7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뚝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50년 전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한 뚝배기 집이 이제는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한식 프랜차이즈 뚝심이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제가 18 시집 와서 처음 끓인 된장찌개 맛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픈 가족들, 배고픈 손님들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쌓아 올린 것이 이 회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이 뚝배기 앞에서 자랐습니다. 맏아들 박상철이 숟가락 잡을 힘도 없을 때부터 둘째 딸 박은영이 칭얼거리며 밥을 투정할 때도 막내 아들 박상구가 식당 한 구석에서 잠이 들 때까지도 나는 늘 이 뚝배기 앞에 있었습니다. 내겐 자식보다도 이 뚝배기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다들 컸습니다. 맏아들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이사, 막내 아들은 홍보이사가 되어 저를 돕고 있습니다. 내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상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내 무뚝뚝하던 맏아들이 웬일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니 저는 속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듯 아들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늘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이 맏아들 입에서 직접 나오니 낯설고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우려면 이제 저희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지분 정리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나눔 경영입니다. 어머니의 오랜 꿈이기도 하셨잖아요. 뚝심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일, 이제 저희가 해낼 겁니다. 맏아들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해온 저에게 나눔 경영이니 체계적인 경영이니 하는 단어들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회사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꿈을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눔 경영이라는 단어는 제게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자식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알았으니 내가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 상구가 셋째 딸 은영이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특유의 살가운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말씀 들으셨죠?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게요. 저희가 잘 되는 게 어머니 잘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물려주신 뚝심 덕분입니다. 막내의 말에는 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켜만 보던 막내가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니 저는 내심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둘째 딸도 저를 찾아와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회사 엄마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분 조금 나누는 게 뭐 대수예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돈 더 많이 벌어다 드릴게요. 자식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저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눔 경영이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번에 걸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는 저에게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믿었기에 그들의 말만 믿고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내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말입니다. 그저 자식들이 효심에 저를 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제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탐욕이라는 먹구름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저 또한 그저 대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손주 녀석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 상구의 딸인 박미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손에 자라 제 품을 떠나지 않았던 아이였죠. 미진이는 제가 늘 일하던 식당 구석에서 뚝배기 김을 쐬어가며 책을 읽던 아이였습니다. 할미가 힘들 때면 말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이던 손녀는 어느덧 25,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미진이는 제게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제게는 그런 미진이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뚝배기집을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미진이가 그대로 닮은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할미의 뚝심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뚝심의 정신을 물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미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용돈도 넣어주고 손녀에게 물려줄 통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통장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자식들이 그동안 제게 줬던 회계 장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회계 같은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었죠. 별 생각 없이 하나씩 넘겨보는데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제가 모르는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꽤 큰 돈이 여러 번 오고 갔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자식들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내역이었죠. 저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숫자들이 자꾸만 눈앞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며칠을 꼬박 밤잠을 설쳤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제게 해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죠. 이게 바로 나눔 경영입니다. 저희가 잘 되는 게 어머니 잘 되는 거죠. 지분 조금 나누는 게 뭐 대수예요. 그들이 말했던 나눔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수십 년을 끓인 뚝배기보다 자식들의 뒷모습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맏아들 상철이를 불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이게 무슨 돈이냐?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은 둘째 딸 은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은영이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영이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어차피 회사도 저희가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선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상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막내는 그나마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구야, 내 형하고 누나가 말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다 아는 일이었니? 막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형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막내의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제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끓여온 뚝배기만큼이나 뜨거웠던 가족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차가운 회계 장부는 이 모든 것이 차가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뚝배기집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상철이, 은영이, 상구. 그리고 뚝배기 앞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부른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이토록 저를 허기지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여온 그들의 진실을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뚝심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손수 썼던 가계부와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며 자식들이 저에게 서명하게 한 계약서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종이 뭉치는 마치 제가 모르는 세상의 언어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낮이고 밤이고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수척하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늙고 병든 어머니의 모습만 보일 뿐 제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꼬박 세웠을까요? 저는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차가운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제 옆에는 맏아들 상철이와 둘째 딸 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더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은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래, 어쩌면 내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든 줄 알고 병실 밖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자고. 어머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 돈을 쓸 필요 없잖아. 맏아들 상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리 저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분 정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어머니가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하잖아. 둘째 딸 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스럽고 애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에 따르려 했지만 오빠와 언니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셋째 아들 상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작은 희망이라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상구의 말에 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몫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겠어.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이시잖아.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저의 삶의 의미를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나누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처럼 뜨거웠던 저의 삶이 그들의 차가운 탐욕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텅 빈 뚝배기처럼 제 삶도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씩 찾아와 제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상태를 점검하고 언제쯤 모든 것이 끝날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친 뚝배기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 평생의 뚝심은 결국 이 차가운 병실에서 끝이 나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힘내야죠. 그때였습니다. 제 곁에 다가온 손녀 미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한과 분노, 그리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알아요. 아빠랑 고모, 삼촌이 할머니 지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미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이는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듯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힘들게 일궈낸 회사. 그렇게 뺏기게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증거도 찾아볼게요. 저는 미진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뚝심은 이대로 꺾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뚝심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진이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미진이의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식들이 저에게 서명하게 한 계약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입니다. 저에게는 이 회사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미진이와 함께 옛 동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뚝배기집 시절부터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저의 사정을 듣고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탐욕에 분노하며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가 평생을 쌓아온 뚝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뚝배기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병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손녀 미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진이의 손을 잡고 이사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장에는 상철이와 은영이 그리고 상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애써 저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영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저의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손녀의 따뜻한 손과 함께해준 동업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사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저의 뚝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이 뚝심을 잊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일제히 저의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저의 삶의 마지막 뚝심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회사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희생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맏아들 상철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향해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둘째 딸 은영이와 셋째 아들 상구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에게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회사가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뚝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이 뚝심을 잊었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저를 속이고 이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종이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의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습니다. 상철이와 은영이 그리고 상구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제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식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기 위해 미리 작성해 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 자식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를 대비하여 각각의 몫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제 자식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상철이와 은영이 그리고 상구는 그 계약서에 적힌 자신들의 서명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서명하게 했던 나눔 경영 계약서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제가 정해놓은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저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서명하게 했던 나눔 경영 계약서의 내용이 제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증여 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속인 겁니다. 상철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을 속였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의 탐욕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다. 저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증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저의 경영권을 다시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자식들이 회사를 위해 한 일들을 모두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이 회사를 그리고 제 삶의 뚝심을 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 들린 두 개의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저의 삶의 마지막 뚝심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 들린 계약서에 제 이름 김순분의 마지막 뚝심을 더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맏아들 상철이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은영이와 상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상철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탐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회사를 온전히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너의 탐욕을 시험했다. 그리고 너는 실패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회사는 사실은 너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끓인 뚝배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너는 그 뚝배기의 뜨거움을 잊었다. 상철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 딸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야무졌다.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너는 그 똑똑함을 잘못된 곳에 썼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속이고 오직 내 욕심만을 채우려 했다. 너는 이 회사의 이름이 뚝심인 것을 잊었구나. 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단죄만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좌절된 것에 대한 눈물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상구였습니다. 저는 상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구야, 너는 나를 닮아 마음이 여렸다. 나는 내가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결국 침묵을 택했다. 내 어머니의 슬픔을 외면하고 너의 안위만을 택했다. 내게는 이 뚝배기 집에 따뜻한 정이 없었구나. 상구는 제 말에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동안 저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저를 속여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국 모든 이사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회사의 경영권은 물론 사회적 명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저는 그들에게 차가운 단죄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부를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만큼 저 또한 그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뚝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회사의 모든 직위를 잃고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뚝심의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인 그들의 탐욕이 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손녀 미진이가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저를 대신해 회사의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뚝심을 만들어갔습니다. 미진이는 저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할머니, 뚝배기 하나에도 정직과 신뢰가 담겨야 한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뚝심의 정신이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그 뚝심을 이어받고 싶어요. 미진이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손녀는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뚝배기에 뜨거운 정성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진이와 함께 새로운 뚝심을 만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미진이의 따뜻한 뚝심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뚝심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뚝심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존경이 저의 것이 아니라 미진이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미진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미진이는 뚝심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뚝배기 앞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의 마지막 뚝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행하는 탐욕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립니다. 하지만 진심은 뚝심처럼 단단하여 끝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뚝배기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저의 삶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손녀가 이 뚝심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뚝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